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함께 알아보고 있는데요. 화요일인 오늘은 유한타증권의 송태영 과장님 모셨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뉴욕 증시가 상승으로 마감됐는데 이 부분부터 이유 짚어주세요. 상승은 상승인데 사실 큰 폭의 상승이다라고 말하기도 좀 어렵죠? 애매하고 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사실 거의 보합권에서 끝났거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점은 러셀 지수가 좀 많이 올랐어요. 네. 한 1.4% 정도의 상승세가 나오게 됐었는데 시장의 방향성 자체가 사실상 아직은 뚜렷하지 못한 가운데 지금 많은 부분이 이제 중소형 종목들이 주가에 대한 조정폭이 많았었는데 네. 거기에서에 대한 되돌림이 사실상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 정도로서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인 방향성에 대한 부분은 뭐 CPI라든지 아니면 FOMC 회의라든지 이런 쪽에서 더욱더 결정될 가능성이 많을 테니까 그 전까지는 이런 부분에 보다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 다음에 실적에 이 시즌에 돌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더욱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던 이 미국 시장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확실히 좀 주 후반에 나올 여러 가지 지표들이 더 중요해지는 그런 시점인 것 같은데 지금 또 최근에 인플레이션과 관련돼서 여러 멘트들도 나오고 있죠. 네, 사실 CPI가 이제 발표가 나오게 될 텐데 네. 6월달 CPI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줄어들 거다라고 얘기를 네. 많이 하고 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이코노미스트에 대한 이 설문조사를 보게 되면은 전월 대비 한 0.3% 정도 이제 줄어들 것이다. 네. 0.3% 증가하게 될 것이다. 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전년 대비 한 3.1% 정도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사실상 이제 이 전분기 전월을 보게 되면은 전년 대비 한 4% 정도의 네, 이제 맞아요. 수치가 나왔었는데 이것 대비 드디어 3자를 볼 수가 있게 될 거고 그리고 이 3보다 더 내려가는 것 이것까지도 이제 기대감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이렇게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근원 CPI가 생각보다는 일반 CPI 대비 종합 CPI 대비보다 속도는 조금 더디게 둔화되고 있기 네.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이 CPI 발표를 앞두고 나서 이제 연준 인사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 거의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네. 뭐 지금까지 사실상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많이 진행을 하기는 했지만 추가적인 금리 인상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을 지속 가능한 2%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2번 정도 더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마이클 밥 연준 부의장 같은 경우에도 이 우리가 통화 정책에서 많은 진전을 이루기는 했지만 네. 종점에 가까워졌으나 이제 여전히 해야 할 일이 약간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FOMC 회의에 대해서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미국 증시에서 대표적인 긍정 문제의 톱니 같은 경우에도 6월 인플레이션 자료가 7월 FOMC 회의에서의 예상되는 금리 인상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7월 이후에 미 연준의 정책 전망에 있어서 큰 변화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톱니 같은 경우에는 이 근원 CPI 관련돼서 전월 대비 0.2%가 나타날 네.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 향후 수개월간 이 정도의 수치 반복이 되다 보면은 연간 2%의 인플레이션 달성에 대한 자신감을 지지를 하게 되면서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나올지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체크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JP모건에서는 역시나 이제 관련돼서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을 네. 발표를 하게 됐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 생각보다 안 맞는 부분이 많아지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고 정도로서만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거기에서에 대한 인상적인 수치 중에 하나가 3.7%가 이제 전년 대비 나오게 되면은
시장은 급락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을 조금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거나 관련돼서는 일단 CME 패드워치에서 7월 금리 인상이 될 확률을 보게 되면은 네. 25bp의 금리 인상 확률이 92.4%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시장에서도 거진 뭐 7월 달은 무조건 금리 인상을 그렇네요.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이 이제 사실상 7월보다 그 다음 FOMC에서 이제 금리 인상 어떻게 될 건가 여기에 초점이 좀 맞춰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플레이션과 CPI 관련된 상황들 좀 함께 체크를 해봤고요. 결국에는 이제 금리 인상 향방이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주 후반부터 이제 금융주들을 시작으로 실적 시즌도 또 시작이 되잖아요. 어떻게 나올 걸로 보세요? 일단 먼저 팩트셋에서 이제 집계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네. S&P 500의 2분기 순이익을 봤을 때 전년 대비 7.2%가 줄어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이제 2020년 2분기 이때가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제 줄어들었을 때거든요. 네. 그 이후에 가장 큰 감소의 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하고 나서 어떠한 이제 발표치가 나오게 될 건지 이 부분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밸런스에서는 이제 미국 기업들이 어닝 시즌이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되게 되는데 S&P 500이 저점 대비 23%가 올라오게 되면서 상당 부분 많이 올라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많이 올라왔다는 것은 결국은 S&P 500의 퍼가 많은 부분 이제 증가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으로도 그렇죠. 연결이 될 수 있게 될 텐데 현재 주가의 지지를 위해서는 이제 기업 실적의 개선이 요구가 되고 있다. 이 말인즉슨 결국은 실적 안 나오면 이제 무너지게 될 것이다. 요거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함께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번 주 금융주를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돌입을 하게 되고 다음 주에 이제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기 시작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그 관련돼서 어떻게 나올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이 빅테크 관련된 종목들 관련돼서는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썩 좋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은 경계감 있게 7월 말까지는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실적들이 시장에 좀 높아진 눈높이를 어떻게 잘 충족을 하느냐 이 부분이 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금요일부터 실적 체크 확실히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개별적인 종목도 볼게요. 저희 애플은 조금 떨어졌더라고요 오늘. 네, 사실 애플 같은 경우 한 1% 정도의 하락이 나오게 됐는데 어쨌거나 실적에 대해서 밸류에이션 지지가 좀 많이 어려울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의 선행 PER이 한 28배 정도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평균적으로 13년에서 18년간 나타낸 부분을 봤을 때는 그때는 이제 평균적으로 10배에서 15배였었거든요. 그만큼 지금 많은 부분 증가가 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023년도 9월 결산이 애플인데 이 매출과 순이익이 한 2% 정도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다소 좀 안 좋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버코어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제 모바일 게임 사업을 중심으로 앱스토어에 대한 앱스토어 부분의 성장세가 상당히 둔화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이제 사실상 이 애플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하드웨어를 판매를 하는 부분이 있게 될 거고 나머지 서비스를 이제 주는 부분이 있게 될 텐데 사실 서비스 부분에서에 대한 실적 성장세가 계속적으로 좀 일어났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성장 둔화세가 조금은 경고의 메시지가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이 과연 진짜 인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보게 되면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가입자에 대한 부분이 순증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가입자 순증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실적 자체는 여전히 부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실적에 대한 견해 그리고 전망 자체가 상당히 톤 다운이 지금 많이 되고 있어서 과연 이러한 부분이 결국은 이 주가에 대한 방향성을 좌지우지를 하게 될 텐데 이 부분은 계속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애플도 그렇고 넷플릭스도 그렇고 약간 좀 실적의 눈높이를 충족을 못 시킬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서요. 이제 빅테크 실적 발표될 때 함께 체크를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개별 종목으로 국내 시장까지 많이 흔들거리고 있는 게 지금 메타가 출시한 스레드가 혹시 가입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아직 안 했는데 혹시 안 앵커님- 하셨어요. 저도 안 했어요. 아직. 도대체 네. 누가 1억 명인지 네, 그러면. 근데 1억 명을 돌파를 했다고 해서 메타도 또 주가가 올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말씀을 하신 것처럼 스레드에 대한 이제 가입자 수의 이 전망 그리고 이제 속도 자체가 사실상 너무 빠르게 증가를 하고 네.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언론 보도에 많이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 메타 같은 경우에도 한 1% 정도의 상승세가 나오게 됐고요. 지금 역대 모바일 앱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지금 1억 명을 달성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챗 GPT 같은 경우에도 2개월 만에 이걸 달성을 했었는데 이번에 스레드가 한 5일 만에 이제 맞아요. 달성을 하다 굉장히 빠르게 보니까 달성을 엄청 했어요. 빠르게 이제 이 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스레드에 대한 이제 앱만 제가 봤었었는데 네. 내용 자체는 사실 그렇게 특별한 거는 없었어요. 이 글로 자신에 대한 의견을 표명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또 뭐 그 밑에 계속 이렇게 쭉 내려오게 되는 트위터랑 좀 유사한 거의 거죠. 비슷한 네. 이제 흐름이 보이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이제 인스타그램과에 대한 연동이 네. 이제 쉽게 되게 되면서 빠르게 가입자 수가 증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크 주커버그 같은 경우에는 10억 명 이상이 결국은 가입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10억 명이 이제 가입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가 수익화에 이제 돌입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제 발표된 내용이었었는데 트래픽 통계 사이트에서는 이제 스레드 출시 이후에 6일하고 7일 이틀간 트위터의 트래픽이 전주 대비 5%, 전년도 대비 11%가 네.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은 트위터에 대한 이제 대항마로서 이제 마크 주커버가 스레드를 이제 출시를 했던 부분이었었는데 그러한 전략이 좀 잘 먹혀들었다라는 이제 평가를 좀 받고 있고요. 어쨌거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슈몰이가 확실히 될 수 있는 맞아요. 부분이 네.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 파생될 수 있는 광고에 대한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러한 전략은 상당히 유의미하게 좋은 부분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월가에서에 대한 평가를 보게 되면은 이제 가입자가 실제 사용자가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네.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광고주 관점에서 볼 때 메타를 등에 업은 스레드가 트위터보다는 더 이점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을 테니까 이런 부분을 계속 지켜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이 관련된 뉴스는 앞으로도 계속 양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은 결국 국내에 있어서도 많은 종목들에게 계속 이제 파장을 미칠 가능성이 있게 되는데 어쨌거나 가장 먼저 움직였던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정말 이 종목이 이 이슈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되는 종목이 상당히 많았어요. 뭐 와이즈버즈라든지 아니면은 모비데이즈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이 관련된 이슈로서 상당히 많은 부분 움직였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어쨌거나 이슈에 대한 부분 자체가 참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이제 광고주들이 계속적으로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진정한 수혜주는 광고주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러한 목소리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진정한 수혜주는 나스미디어가 될 것이다. 혹은 뭐 네. 인크로스라든지 네. 아니면은 어제 MBT라든지 이런 기업들까지 광고 관련된 기업들 다 많이 움직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생각보다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 탄탄한 기업들도 많아요. 그래서 모멘텀이 하나 붙여졌을 때 더욱더 움직일 수 있는 그럴 수 부분이 있죠. 많아질 네. 테니까 조금 더 이 괴리도가 줄어들게 되면은 관심도 높게 좀 보시면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MBT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네이버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카카오라든지 네. 여기와에 대한 협업에 대한 모멘텀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MBT는 보다 더 관심 있게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 뭐 스레드 관련 종목들 관심 가지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여기 투자 전략에 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좀 올랐는데 반도체 종목들 몇 가지 좀 볼게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좀 이해는 안 됐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2% 오르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 올랐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유에 대한 부분을 찾아봤었는데 그 이유에 대한 부분의 원인으로 제시가 됐던 부분이 3분기 디램 가격이
가격의 하락 전망이었습니다. 네. 3분기 하락 전망이 0에서 한 5% 정도만 하락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것이 결국은 하락폭이 2분기 대비는 이제 줄어들게 되면서 훨씬 더 감소폭이 줄고 이것은 이제 턴어라운드에 대한 부분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었는데 이러한 전망 자체가 사실 뭐 처음 나온 내용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투자 심리에 대한 변화 그리고 미중 관계에 있어서 반도체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변화 조짐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어제 소폭 하락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골드만삭스에서 다시 한 번 더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인공지능 관련돼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든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에 대한 우위를 가져가게 됐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인공지능 훈련을 위해서는 결국 프로세서에 대한 수요가 기본 시나리오에서 향후 3년간 130억 달러의 매출로 연결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목표 주가를 440불에서 495불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반도체도 좀 개별 종목별로 따로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 가운데 테슬라는 조금 하락을 했는데 나머지 전기차 종목들은 또 좋았어요, 이번엔. 네, 뭐 이것은 사실 이제 빅테크와 러셀 지수 이 정도로서에 대한 차이 정도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테슬라와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견이 계속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월가에서 테슬라 실적이 긍정적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주가가 지나치게 빠르게 상승했다라고 밸런스 보도가 나왔던 내용이 있었었고요. 그 외에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리비안 같은 경우에도 한 3% 정도의 상승세가 나오게 되면서 한 연속 9일 정도의 상승세가 이어지게 됐을 텐데 이 월가에서도 긍정적인 이제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목표 주가에 있어서도 한 30%까지 상향 이 레포트도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고차 업체인 카바나 같은 경우에도 이 회사에서 2분기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코멘트를 일부 나타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번에도 최근 전기차 관련돼서 소비자의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되면서 중고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 기아 급수적인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회사에 발표를 하게 되면서 한 16% 정도의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에는 이제 현재 주가랑 실적에 대한 그 기대감 그 사이가 어느 정도 벌어져 있는지가 최근의 주가 흐름에 좀 포인트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국내 증시 좀 어떻게 출발할지도 전망해 주시고요. 관련 종목 어떤 거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강보합번 시작될 것 같아요. 유렉스 선물을 보게 되면은 한 0.5% 정도의 상승세가 나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시작 자체가 나쁘게 시작을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역시나 키는 반도체 섹터가 과연 반등이 나오느냐 이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어제도 보게 되면 사실상 2차 전지 섹터를 제외하고 나서는 이렇다 할 종목분들이 많이 없었었고 아니면 바닥권에서에 대한 경기 민감주들이 갑작스럽게 턴이 나온 이러한 이제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오늘 만약 반도체 관련된 섹터들이 필라델피아 반도체에 대한 이슈 그리고 메모리 업황에 대한 턴 이런 부분에 의해서 만약 반등이 나오게 됐을 때는 이 반대편에서는 역시나 차익으로서 이제 조정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관련돼서는 일단은 이 덕산 하이메탈이라는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HBM이라든지 이런 AI 관련된 산업이 더욱더 확대가 되게 되면서 패키징에 관련된 부분이 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에는 이 패키징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칩하고 이제 기판을 이어주게 되는 솔더볼이라는 거를 이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이 면적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늘어나면 늘어나게 될수록 솔더볼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많아질 수밖에 없게 될 거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덕산 하이메탈에 대한 실적이 증가가 되게 될 테니까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장 초반에는 한 10%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이 장 후반으로 가게 될수록 이러한 상승폭이 좀 줄어든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반도체 섹터가 약했다는 점 이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오늘 반도체 섹터에 대한 강세로 전환됐을 때는 더욱더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 종목으로 덕산 하이메탈까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모닝 인사이트 시간 유한타증권의 송태영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최근에 시장이 좀 양매도세에 하락하는 모습들이 강하게 나오면서 지수보다는 테마와 이슈성 흐름들이 강해지고 있는데요. 이 보유하신 종목들의 실적까지 잘 체크해 보시면서 주후반 전략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